10월 14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과 관련한 안전성 전문가 토론회가 최근 한국석유공사 주최로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양만재 포항 트라우마 센터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석유공사 주최로 동해 탐사 시추 안전성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었죠. 예, 지난 8일입니다. 포항시청 4층 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의 주최로 국내 심해 탐수 시추 안정 대응 전문가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습니다. 네. 이날 주민이 한 150여 명 참석했고요. 석유공사 측에서는 김원정 차장이 동해 탐사 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40분간 발표를 했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이 토론자로 한 6명이 참여해서 한 2시간여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네. 이 석유공사 측이 탐사 시추에 앞서서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은 현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날 석유공사 측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탐사 시추 위치가 동해안에서 뭐 전문적인 용어더라고요. 8-6-1 광구인데요. 쪽입니다. 포항시청 기준으로 남동 방향 62km 떨어진 위치에서 이제 시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시추의 목적은 탄화수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한 3.2km 이제 시추를 했어요. 네. 시추 일정은 12월부터 시작해서 한 40여 일간 1차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해에 이렇게 네. 뭐 가스나 석유를 채집하려면 일단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니까 예. 탐사 시추를 먼저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탐사 시추의 필요성을 먼저 설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석유나 가스가 이게 뭐 해저 한 3,000m 밑에 있는지 여부를 전자파를 이용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이제 실제 석유나 가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 시추 이제 굴착이라고 들어가죠. 지하에 3,000m 들어가서 이제 있는지 여부를 이제 그 성분을 조사를 해서 그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걸 이제 탄화수소 확인 작업을 위해서 탐사 시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탐사 시추 과정에서 그러면 또 집안을 건드리게 되니까 뭐 혹여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예. 뭐 공사 측은 지진 발생 연관성은 없다라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석유공사 측에서 탐사 시추 과정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네. 발표했어요. 네. 우선 석유공사 측이 1972년부터 87년 12월까지 동해 지역 시추 공사를 32번 했는데 네.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했고요. 시추 초기 단계인 탐사 시추에서도 유발진 사례가 전 세계에서 두 건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시추 작업으로 유발 지진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사 측이 12월에 예정된 위치에서는 심해 시추할 해저 단청 조사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청이 네. 없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서 지진 발생, 즉 유발 지진, 인간이 일으키는 시추에서 일어나는 지진 가능성 거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해외 사례랑 또 시추 지역의 단층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해외 유발 지진과 시추 관련 사례를 두 건을 들었습니다. 네. 프랑스의 시추 작업이 있는데요. 해저 시추 완료한 이후에 물 주입 과정에서 1점 강도 1.9 지진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고요. 네. 노르웨이는 시추 장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규모 0.8 지진이 발생한 사례를 적시하면서 탐사 시추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좀 안전하게 봐도 된다라는 입장을 말한 것 같은데 예.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좀 시추 과정에서는 지진 연관성이 없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참석한 토론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우선 그 한양대학교 왕지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석유공사 측이 영국 출신 석유공학자가 시추가 예정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주장에 대해서 제로라는 표현은 과한 표현이다를 평가했고요. 네. 전남대 심동훈 교수는 비록 탐사 시추 과정일지라도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가능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추 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포항 지역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네.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의원 백강원 의원은 포항 시민들은 대왕 고래 프로젝트 사업 성공과 함께 안정성에 관심이 성공만큼이나 많다면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잘 알려진 부산대 김강희 교수님은 유발 지진 사례 가운데 전통 수교 개발에 따른 사례가 지역 발전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여 무엇보다 안전성을 우선하는 시추를 해주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저도 참석했는데요. 이 토론자들과 동일하게 안전성을 우선해라. 네. 생산성만큼 중요하니까 후순위 두지 말라는 주장을 했고요. 네.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 현상으로 해안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요. 네. 지진 발생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의 모니터링 네트워크 체제가 있습니다. 네. 지역민과 독립적인 감시 감독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선순위에 두자라는 것과 우리 시민들과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석유공사 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서정규 박사님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12월에 시도하는 시추는 탐사 시추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 토론에서 포항 주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를 두고요. 네. 시민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시추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과 이 시추 이후의 안전성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탐사 시추가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탐사 시추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탐사 시추를 위해서 다른 위치로 옮겨갈지 또한 첫 탐사 시추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정되었다면은 네. 근거가 밝혀지면 본격적인 석유와 가스 개발을 위한 시추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탐사 시추가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작업하는 것과 탐사 시추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작업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에서 작업할 경우에 네. 훨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또 동해안에서 자연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네. 더욱 이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긴장도를 높여서 탐사 시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좀 안전하게 시추를 해야 될 텐데 포항 트라우마 센터에서 보니까 응급 대응 매뉴얼 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포항 시민들이 다수가 지진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 트라우마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4년 국제 트라우마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진 발생 이후에 트라우마 장애를 경험하는 유병률입니다. 발병률이 네. 작게는 4%에서 많게는 68%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항 시민들 약 한 70% 정도가 지진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지진이 발생한다면 시민 다수가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이나 시민 방제 대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서둘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한다면은 시민의 고통을 덜 수 있다는 뜻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심리 지원 응급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도록 매뉴얼이 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지진 발생들이 시민들이 지진 강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대응해야 하는 행동 요령도 있고요. 네. 지진 발생 시 심리 지원을 위해서 실천가들이 응급 활동 원칙과 활동의 유의사항, 특히 안전을 중시합니다. 네. 그리고 응급 활동을 위해서 사전 준비해야 할 지침 등을 책자에 편집을 했고요. 네. 포항지진 트라우마 센터의 사이트에서 응급 지원 매뉴얼이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사이트에서 매뉴얼을 다운 받아서 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끝으로 좀 더 덧붙일 말씀 전해 주시죠. 우리 포항 시민들은 2017년 11월에 촉발 지진을 발생했고요. 2019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리고 2년 전에 2022년 힘남로 태풍에 따른 재난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재산 고통도 받았죠. 네.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생활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정성을 위해서 포항 시민과 포항시 정치인들이 서로 협조하여 지혜로운 역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혜로운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양만재 포항 트라우마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